페이지요. 34페이지요. 43번인데요.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이게, 여러분 문제 다 풀었던 거 옆에 보면, 문제 옆에 보면 다 어디서 기술됐다 근거가 다 써놨잖아요. 문제 보고 옆에 보면 없어요? 지문 옆에 보면 몇 회 다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 다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 기출 중에 지문집 있죠? 그 지문집을 천재 있죠? 천재를 딱 넣고 거기에서 다른 이론 문제하고 조문 문제 다 빼고 판례에 들어간 거 다 뽑은 거거든요. 하나도 없이. 판례 간 거 있죠? 그거 다 해설 하나하나 다 순서대로 다루는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단지 우리가 이제 혼자서 판례를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내가 직접 이 판례가 어떻게 돼 있다 이걸 딱 알아버리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해서 기억이 오래됐는데 적당히 듣고 되면 안 되니까 이제 판례를 다 써놓고 줄을 다 그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생소하다 가니까 처음 강의하기가 무척 생소하네요. 나는 항상 주의가 뭐냐면 똑같은 것을 반복해야 된다. 이게 내 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강의를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그냥 처음부터까지 나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한 것을 똑같이 반복을 해야지만이 사람들이 그것을 단기간 안에 기억을 해서 하는 거지 중간에 이렇게 빼고 하면 이거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새로운 것을 보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여요. 똑같은 것을 거기에다 좀 더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지금 보면 우리가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12에서부터 27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지문 중에서 모든 물고법에 나왔던 모든 판례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알았죠? 거기에다가 이제 보면 중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취득시효나 이런 것들은 사례 문제로 많이 나와요. 취득시효는 사례 문제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지문들이 하나하나 빼기가 좀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몇 개 옆에 보면 기출 나오는 근거가 없는 것이 있긴 있지. 그래도 그것도 거의 다 사례 문제 나왔던 판례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요, 일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채권법을 볼 거예요. 채권법 하루 일요일날 날 잡아서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민총 한번 볼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야간반 때문에요. 야간반 때문에 이게 오후에는 안 돼요. 판례 강의는 야간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요일 하루 잡고요. 그 다음에 민총 한번 잡아서 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공주의 기출문제 있잖아요. 사례 문제가 쪽에 있는데 사례 문제가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취득시험 보면 문제가 많아. 근데 문제가 몇 가지로 딱 이렇게 요약이 돼요. 사례 문제 다 유형이 비슷하니까요. 그러면 문제를 취득시험에서 한 2개 정도, 3개 정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지문들이 있잖아요. 지문들 하면 10개 이상이 안 넘어갈 거예요. 이걸 하나로 정리해가지고 예설 반복적으로만 보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례 문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사례 문제를 이게 이것저것 학생들은 다 다른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례 문제가 다 똑같은데. 그런데 대신요. 근데 사례 문제가 약간씩 다르게 유형이 다르게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한 2개, 3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외에는 다 똑같으니까 공통적으로 주로 많이 나온 것들. 그래서 하나로 딱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지문들을 딱 엮으면 한 1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그 10개를 반복적으로 암기해버리면 되죠. 한 번만 다 봐버리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사례 문제는 보통 한 20문제 정도가 사례로 나와요. 그렇죠? 사례로 나오는데 이제 그것은 학생들이 보면 갑을병 이렇게 나오면은 좀 어려워하니까요.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문제 막 이런 것은 하는 것은 좀 무리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출지문 천재 맨 뒤에 보면 2015년하고 2016년 국가고시 기출문제에 나와 있던 거 있잖아요. 알겠죠? 그것 하고요. 올해 이제 2017년에 나오는 국가고시 기출문제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크게 있는 것만 반복해서 봐도요 끝없거든요. 알겠죠? 자, 공동소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소유요. 자, 공동소유 잠깐 설명을 하죠. 공유는요 먼저 뭐가 있냐? 공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고 세 번째요 총유가 있죠. 총유가 있는데 공유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죠.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죠. 분할. 합의는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있는데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합의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가 있어요. 합의는 원칙적으로 합의물 분할을 놓고요. 조합이 해산이 되면 합의물 분할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총유는 지분 자체가 없어요.
지분 자체가 총류는 아예 지분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총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재건축 조합이라고 하는 거다고요. 또는요, 주택조합이라고, 주택조합도 있죠? 주택조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은 종중하고 교회하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요. 없는 사단이다. 이렇게. 왜냐면 권리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면 권리 능력이 없는 건 뭐예요? 태아가 권리 능력이 없잖아요.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죠? 이게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사단이라는 것은 아직 설립 등기, 지금 법인이 설립 등기가 되기 전에 그것을 권리 능력 없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 없으니까 뭐라 한다? 여기서 정관이나 또는요, 뭐라 한다? 규약에 의해서 하고요. 정관이나 규약이 없다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다 할지라도 대표자 개인 명의는 절대로 안 돼요. 어떻게 한다? 단체 이름으로 하든지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사원총회 결의 없이 이걸 처분하죠? 처분하면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이고요. 여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또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지분이라고 있잖아요. 지분은 먼저 첫 번째 뭐냐? 공유의 등기를 하고요. 공유의 등기, 그 다음에 무슨 등기 해야 돼? 지분 등기를 해야 되죠.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합유는 지분 등기 한다는 합유. 등기법 배웠잖아요. 합유는 지분 등기를 하잖아요. 합유에 대해서 지분 등기하면 명의 신탁으로 봐서 무효로 봐버려요. 합유는 뭐냐면 합유자 전원의 이름을 쓰죠. 그리고 합유라는 취지만 등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합유 지분에 있어서 한 사람이 합유 지분을 포기하죠. 포기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왜요?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이 합유 지분을 포기했으니까 몇 사람을 바꿔야 돼요? 두 사람을. 그래서 합유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잔존 합유자들에게 균등하게 귀속한다.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 합유 지분을 포기하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왜 그러냐? 합유자를 한 명 아웃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3명에서 몇 명으로? 2명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건 공유권 지분 등기잖아요. 그런데 지분을 등기하지 않으면 지분을 마음으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특히 공유를 분할해서 아주 중요한데요. 실제 지분하고 뭐하고요? 등기부상 지분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실제 지분은 뭐냐면 공유자간은 실제 지분으로 가고 제3자가 있으면 등기부상 지분으로 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는 지분 매수 청권이라는 것이 있어. 지분 매수 청권. 지분 매수 청권은 우리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데 의무를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지분을 내가 매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지분의 탄력성이요. 지분의 탄력성은 한 사람이 공유 지분을 포기하죠. 그럼 그것은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잔존 공유자들한테 지분의 비율로 뭐 한다? 귀속하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 먼저 이러면 비교를 해야 된다 그랬죠. 지분 처분하고 여기 공유물 처분하고 공유물. 지분 처분하고 공유물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요. 지분을 처분한다. 공유물을 처분한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지분권에 기하여 지분권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공유관계 확인 소송.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관계란 말하고 지분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유물 분할 청구요. 공유물을 분할을 청구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되냐? 지분 처분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지분 처분은 각자가 처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 가끔 질문을 받으면 아니 처분은 전원의 동의를 한다는데 왜 각자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앞을 잘 읽어야죠. 지분을 처분은 자기 멋대로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요 지분권은 이것은 누가 한다? 각자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공유 관계는 어떻게 한다? 전원이 하는 거예요. 분할 청구는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협의는요 전원이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공유자가 3명인데 분할을 청구할 때는 각자가 청구하지만 분할을 할 때는 전원이 모여야 되니까 재판상 소송으로 청구하죠. 그러면 내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병한테 다 오라고 해야지. 을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반드시 공동으로 모두가 다 모여야 돼요. 알겠죠? 이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에 대한 관계에서 첫 번째 사용하고 수익을 하죠.
사용하고 수익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공유물 전부를 뭐의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을 해.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보존이죠.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 보존행위는 각자가요, 각자. 보존행위는 각자. 각자가요, 각자가 누구를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의 각자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나오죠. 뭐냐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한다.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한 건 그것은 보존이 아니에요. 보존이라는 것은 공유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보존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존은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불법, 그 다음에 무효라는 말이 나와. 무효. 그래서 여기 보면 불법, 그 다음에 무효 이 말이 나와. 그러면 일단 불법 점유하고 있다, 무효 등기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럼 이건 무조건 보존이에요. 무조건 보존의 인은 누가 하는 것이다? 각자가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자기한테 전부를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는 뭐냐? 지분. 이건 공유자 그러면 큰일 나. 지분의 과반수. 지분의 과반수. 공유자 그러면 큰일 나. 지분의 과반수. 알겠죠? 과반수가 되면 우리는 과반수하고 뭐밖에 없냐? 소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요,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다 똑같아. 그것은 무조건 소수예요. 2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무조건 소수예요. 우리는 뭐만 필요하다? 과반수만 필요해. 지분이 과반수가 되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 첫 번째, 점유율이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분이 4분의 1이다. 내가 아무리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4분의 1이죠. 그러면 소수죠. 소수니까 뭐를 못해요? 그것은, 소수는 관리행위, 임대를 못해. 점유를 못해. 반드시 그 다음에 임대행위,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을 소멸하고 해지시키는 거. 모든 임대차의 모든 것은 무조건 얼마나 한다? 지분의 과반수래요. 지분의 과반수. 그 다음에 네 번째, 처분하고 변경하고 처분. 변경은 뭐죠? 변경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을 어떻게 한다 했다? 전원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분도 전원이에요. 전원. 판례가 뭐라 했냐? 공유하는 대지,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하는 거 신축하는 걸 뭐다? 처분이다.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이걸 먼저 이제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3분의 1이고, 갑이 3분의 2죠. 그런데 이 3분의 1밖에 안 된 이 갑, 을이 뭐죠? 소수죠. 이 소수 지분권자가 뭘 하나 점유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분이 과반수가 있습니다. 과반수. 이 사람은 3분의 1은 소수잖아요. 3분의 1이니까 이 점유는 3분의 1만큼 점유한다. 3분의 1만큼, 자기가 3분의 1에서 3분의 1만큼 점유하죠? 그럼 이것을 불법 점유라고 그래요. 알겠죠? 아무리 지분이 3분의 1에도 3분의 1만큼 점유를 못하는 거예요.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는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무슨 말? 불법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이란 말이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보존. 저기 불법하고 무효하고. 그래서 보존이 누가 한다? 각자가 전부에 뭐를 청구한다? 3분의 1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각자가 청구해. 왜? 누구를 위해서? 공유자 전원을 위해서. 만약에 이것은 공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점유할 수도 있고,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할 수 있죠. 불법으로 뭐 할 수 있다. 제3자가 점유할 수 있죠. 불법으로. 그러면 불법이 많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이란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이란 말.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누구냐? 갑이든 을이든. 을의 지분이 3분의 1밖에 아니죠. 3분의 1밖에 아니어도 이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거 이거 전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전부에. 누구를 위해서? 전원을 위해서 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기했죠.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는 어떻게 하냐? 등기는 지분만큼 무조건 등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분 얼마?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만큼 무조건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효. 3분의 1만큼. 그런데 이것이 전부를 등기해. 전부를 등기해. 전부를 등기하면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3분의 1은 유효고 나머지 3분의 2가 무효야. 3분의 2가 무효라고. 무효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이란 말이 튀어나와.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3분의 2가 무효인 것, 이것의 말소를 청구해. 3분의 2 말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이 을이 3분의 1이죠. 3분의 1인데 전부를 등기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전부를 등기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갑은 자신의, 갑하고 을밖에 없죠. 그런데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데 전부를 등기했죠. 그럼 갑은 뭐라냐? 갑은 문이 뭐라고 나오냐? 갑은 3분의 1은 유효고 3분의 2가 무효죠. 그러니까 3분의 2만 말소를 청구하면 되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두 가지로 표현해. 첫 번째 어떻게 표현하냐? 갑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두 변기가 없으니까. 갑은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OX.
5조. 자신의 것, 갑은 3분의 2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두 번째. 갑하고 을인데 을이 3분의 1인데 전부를 등기하고 있다. 그럼 어디가 하냐? 을의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왜? 3분의 1은 빼고 나머지만 말소 청구한다. 만약에 갑을병 세 사람이다. 그럼 세 사람은 약간 달라지죠. 각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병이 만약에 3분의 1인데 전부를 등기했다. 그럼 어떡하냐? 이때 이 갑이 말소 청구할 때는 자기 것만 말소 청구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는요, 병의 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 말을 잘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돈이죠. 돈은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손해배상하고 부당이득하고. 손해배상 부당이득은 언제나 돈은 각자가 뭐만큼이다? 각자가 지분만큼이에요. 언제나 각자가 지분만큼, 돈은.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기서 이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제3자가 또 뭐가 있다? 전부를 또 뭐라 할 수, 전부를 등기하고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 무효니까 또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 보존행위 누가 한다? 각자가 제3자니까 전부의 말소 청구. 이런 봐봐. 무조건 그 사람의 지분을 빼고 이러면 안 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했을 때는 그 사람의 거 빼고 등기를 말소하지만 제3자가 등기의 전부를 무효로 등기하면 그 등기 전부를 말소를 해야죠. 왜요? 제3자는 공유자가 아니니까 전부와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이 300만 원이 나왔다. 300만 원. 손해배상이 300만 원. 그러면 각자가 뭐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여기서 각자가 갑은 얼마? 갑은 200만 원. 여기서 을은 얼마? 100만 원을 청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2죠. 3분의 2는 뭐라고 한다? 과반수죠. 이렇게 과반수는 어때요?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요.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갑의 동의 필요, 이게 아주 중요해. 갑의 동의 필요 없이 자기 멋대로 뭐 할 수 있냐? 임대행위 할 수 있어. 임대를 할 수 있고 자기 멋대로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어. 임대나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 된다 이 말이죠. 과반수는 점유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 전부를 병한테 임대를 줬어. 그러면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죠. 적법하게 점유해서 90만 원의 월세를 줬어. 90만 원. 그럼 90만 원은 돈이네. 돈은 누가 한다? 각자가 뭐만큼이다? 지분만큼이다. 각자가 지분.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90만 원 중에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임대인이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를 가져간다? 60만 원. 을이 갑한테 얼마를 줘야 돼요? 30만 원을 줘야 돼. 그래서 갑은 을한테 30만 원을 받아야지. 이 갑은요, 을하고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점유하고 있는 병한테, 갑이 병한테 얼마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원의 청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면 안 된다. 30만 원의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요,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이 사람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니까 인도 청구 못 하죠. 그래서 이러면요, 과반수가 되면 임대하고 점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 전부를 우리 자기 멋대로 병한테 임대하고, 그럼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 되고. 그러니까요, 소수 지분권자인 사람은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3분의 1만큼 토지를 인도해라,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례에 나온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다 뭐냐? 여기서요, 보존행위하고 관리행위예요. 보존하고 관리. 즉 뭐냐? 보존이니까 불법 점유라든가 무효 등기라든가. 그러면 보존이죠. 각자가 하는 거죠. 각자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보존하고 관리행위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요,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존행위 아니고, 제3자가 뭐 불법으로 점유했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맨 끝을 먼저 읽어봐. 맨 끝을 읽으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말소 청구나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건지, 말소나 반환 청구라고 나오면 그것은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이고, 손해배상이다 그러면 돈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돈은 누가 한다? 각자가 지분만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뭐죠? 반환 청구라든가, 그 다음에 무효인 등기나 말소 청구라든가, 그것은 보존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유에서 나오는 시험의 대부분이 다 뭐냐? 여기요, 어디냐면 보존행위하고 관리행위에서 시험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등기는 봐. 우리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가 있고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한 경우가 있죠.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 왜? 불법 점유는 다 반환 청구하면 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를 전부 하고 있는 경우하고 제3자가 무효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구별된단 말이죠. 제3자가 무효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부가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를 했죠, 전부를. 그러면 전부 말소하면 안 되지. 어떤 거만 그 사람의 그 지분권자의 지분은 빼고 나머지를 말소해달라고 하고. 알겠죠? 구별하라고. 제3자가 불법으로 무효로 등기하고 있다, 전부 말소해요.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등기를 전부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을 빼고 나머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뭘 해야 돼?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항상 뒤에가 부당이득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각자가 뭐만큼이다? 지분만큼이다, 이런 말이죠. 한번 볼까요? 43번. 자, 1번. 공유자가 줄곧 지분을 처분하려면 지분을 처분, 딱 거기만 지분을 처분. 여기 어떻게 했어? 지분을 처분 누가 한다? 각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줄곧 다른 공유자의 동의, X,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1번 틀렸죠. 그 다음에요, 가바구라고 병이요, 아무 말이 없죠? 병의 지분 얼마나 되어 있죠?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글씨 너무 차고. 자요, 가바구라고 병이 그런데 3분의 2죠? 그러면 가바구는 얼마죠? 가바구는 얼마? 6분의 1, 6분의 1이요. 알겠죠? 6분의 1, 6분의 1. 알겠죠? 그러면 따질 필요 없지. 가바구는 뭐다? 소수구나. 가바구리가 을 것 다 합해도 얼마밖에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돼. 그냥 소수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럼 병은 과반수구나. 공유하고 있는데 병이 과반수가 줄고 갑과 을의 동의 없이 단독 명의로 등기 이건 안 되지. 등기는 반드시 뭐만큼? 지분만큼만. 그러니까 병의 지분 얼마다? 3분의 2죠. 3분의 2니까 3분의 2만 등기해야 되는데 전부를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갑이나 을은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한다, 3분의 1만 말소를 청구한다. 3분의 1만 말소 청구해야지. 전부 그러면 안 되죠. 전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의 지분 빼고 나머지 등기만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을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공유물 처분이죠. 1번은 뭐라 해서 지분 처분이죠. 3번은 뭐라 해서 공유물 처분이죠. 공유물 처분은 어떻게 한다? 전원의 동의죠. 그래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 줄고 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승계령에 당연히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승계되지 아니한다. 자, 이러면 어디로 보시냐? 자, 어디로 보냐면 판례에서 4번을 본다, 4번. 자, 이러면 봐요. 우리가 공유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하고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자가 세 사람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모르죠? 과반수가 된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독자적으로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세 사람이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합의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 그냥 3분의 1씩 나누어서 농사 지읍시다. 그럼 세 사람이 합의를 했으니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합의라고 하는 것을 했다, 이 말이죠. 합의를 했으면 나중에 그 지분을 또 공유 지분을 또 파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팔면은 그 지분을 산 사람도 종전 공유자들이 합의한 거에서 구속이 되죠. 그런데 뭐는 구속이 안 된다?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아까 말했죠. 지분을 처분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데 거기다 뭐라고 쓰냐? 지분을 5년 동안 지분을 처분하지 말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죠. 지분의 처분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자기 멋대로 처분할 수 있는데 지분을 처분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되죠.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 본질적 부분을 침해. 이것은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4번의 해설을 보면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한다.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관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 승계에 대해서 당연히 승계, 거기까지 줄고. 그래서 사용수익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정 승계에 대해서 당연히 승계된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건 승계가 안 된다? 공유물에 관한 특약이 지분권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밑에 줄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왔으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5번은요 과반수 지분권자, 딱 거기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동의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 줄거 봐.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말한다. 점유라고 그래. 점유. 점유하는 것을 허락받은 제3자가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와의 사이에서는 뭐가 된다? 적법이죠. 적법이다. 그러니까 뭐다? 이 제3자에 대해서는 뭐를 청구할 수가 없다? 부당이득 반환으로 차임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44번 공유 건물의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소수 지분권자 줄거 앞에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을 공유자와 협의 없이 줄거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해? 불법 점유라고 하지 뭐라고 그래요? 불법 점유. 왜? 소수 지분권자는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인데 2분의 1 사람이 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는 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불법 점유죠? 그러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번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줄고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 보존이다 아니다? 아니다. 보존이 아니다. 3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 줄 것이고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줄과 배타적으로 점유, 소수 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 이퀄 불법 점유. 그러니까 불법 점유니까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소수 지분권자 주고 봐. 이것을 각자라고 그래. 각자. 지분이 얼마가 되든 관계없죠. 각자가 전부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지금 이해를 해야 돼. 4번은요. 건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뭐라고? 과반수 지분이네. 그럼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죠. 건물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 줄거 봐. 특정 부분의 배타적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임차인이죠. 이 사람의 임차인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권자는 건물 부분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을 부담 줄 것이고,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데서 1년 이상 이행X 1년 이상 이행X서 지분 매수 청구권 행사, 이렇게 됐죠? 여러분요, 해설의 2번은 봐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보존이 아니다 이란 말이죠. 재밌는 말인데요. 이러면 3번 한번 볼까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죠. 왜 그랬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 이 사람이 왜 다른 사람하고 협의 없이는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죠? 왜 소수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왜 소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 우리가 공유자 그러면 지분 그러면 분수로 나타내면은 지분권이 등기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유자라고만 돼 있죠? 공유자가 몇 명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면 최소 몇 명이다? 2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 그러면 2명이다 이 말이죠. 아무도 모르니까
그럼 2명이면 얼마다? 2분의 1이다. 2분의 1. 등기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무조건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뭐다? 소수죠. 소수니까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돼. 점유하면 무슨 점유가 돼? 불법이 돼. 무슨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앞에가 과반수 지분권자라든가 소수 지분권자라든가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이 그냥 지금 여기처럼 뭐라 나왔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 이렇게 나왔으면 분수가 없죠? 분수가 없으면 등기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등기가 안 되면 지분은 균등하다 이 말인데 공유자가 몇 명인지 안 나타났죠? 그러면 최소 단위가 몇 명이다? 2명이니까 얼마로 본다? 2분의 1로 본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놔두고 어려운 45번 보세요.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특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했죠? 줄고요. 일부 권리자가 단독으로 바로 끝맨 끝에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거 왜 할 수 있죠? 봐봐. 여기 갑의 건물에 대해서 갑의 건물에 대해서요. 여기 A하고 B하고 C가 공동으로 이걸 매수했어요. 공동으로 매수해가지고 일단 가등기를 쳤단 말이죠. 그럼 이제 본등기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1씩이란 말이죠. 그럼 본등기를 칠 때 각자가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등기를. 그거 왜 그러죠? 왜 전부 다 하지 않고 왜 각자가 자기 지분만큼 본등기를 칠 수 있는 거죠? 응? 우리가 지분은 반드시 마독돼 있어. 지분은 반드시 마독돼 있어. 등기하도록 돼 있어. 자기 지분은 무조건 등기하도록 돼 있어. 자기 지분만큼 등기하도록 돼 있다고 등기법에서. 그러니까 자기 지분은 등기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한다. 그럼 나만 하면 되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등기를 마친 경우 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해설을 보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할 수는 없죠.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어 그랬죠?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뭐죠? 공유물을 뭐 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으면 돼. 그걸 말한다? 전원의 동의로 처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물이잖아. 물. 지분은 누가? 각자가. 물은 전원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정확하게 지분은 단독으로 처분. 따라서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줬다. 그러면요, 각 권리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각자가. 알겠죠? 자, 2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돼, 안 돼? 우리가 여기 보면 특정 부분을 처분하여 이전 등기한다. 그럼 안 되죠. 알겠죠?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 처분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 줄고 처분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 그러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갑이 처분했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그런데 전부를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얼마만 무효가 된다?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빼고? 3분의 1을 빼고 무효이다. 그래서 처분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3번. 공유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 누구라고? 제3자. 제3자한테 무효라잖아요. 그럼 이것은 그 지분만큼 말소한다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말소해? 전부.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공유자 1위는 전부 말소. 이것은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다. 그 다음에 4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여기서 법 필요 없죠? 그러면 이 인간은 무슨 점유다? 소수니까 무슨 점유? 불법이죠. 소수는 무조건 불법이라니까 떨 필요 없죠. 알죠? 불법점이죠. 불법이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가 한다 이 말이죠.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이 말은 뭐죠? 각자는 바로 옆에 보존행위로서 명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5번. 공유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말 수 있다. 관리행. 다시 과반수 지분권자 줄 것이고 바로 옆에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줄 것이고 관리행위 줄 것이고 이 관리를 뭐란다? 임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임대를 할 수 있다. 자, 46번. 옳지 않은 것 1번. 부동산 공유자의 1인이 자신의 공유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자, 봐봐. 공유자 중 1인이 자신의 공유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에서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이거 봐봐. 여기 지워도 되죠? 자, 우리 봐봐. 우리가 보존행위는 뭐 때문에 아까 보존행위 한다고 그랬어? 지분은 어떻게 한다고? 지분은 각자가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물에 대해서 무효의 등기나 무효의 등기나 또는요 불법 점유가 있다. 그럼 뭐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각자가 말소나 반환을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건 공유물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봐봐. 지금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 3분의 1인데 이 3분의 1에 대해서 정이라는 사람이 3분의 1의 등기를 가져갔다 이 말이잖아. 불법으로.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지분. 그러면 여러분요 누구의 지분이 지금 침해를 당했어? 공유물이 침해당했어? 병의 지분이 침해당했어? 병의 지분이 침해당했으니까 소리 질러야 될 사람 누구예요? 병이 소리를 질러야지 다른 사람이 질르면 안 되죠. 공유물에 대해서 보존행위라는 거죠. 공유물에 대해서 어떤 놈이 전부를 등기를 가져갔거나 공유물에 대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보존을 하는 거지. 지금 이것은 지분, 병의 지분을 누군가가 가져갔다 이 말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거기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나? 자, 1번죠.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이 자신의 공유 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 누구죠? 갑이 누구죠? 병의 공유 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없다. 해설 한번 볼까요, 해설? 부동산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이니까 격려되어 있는 경우 보존으로 인해서 제3자에 대해서 등기 정부의 말소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는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봐봐. 이게 여기 문제를 잘 읽어봐. 다시. 부동산의 공유자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부동산 가로막혀봐. 공유물이란 말이죠. 공유물. 공유물에 대해서 무효의 등기가 있으면 보존에 의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해됐나요 지금? 그럼 지금 뭐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봐봐. 자신의 소유 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물의 보존에 의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 지분을 침해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멋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자, 2번 공유물에 끼친 불법 행위를 유일한 줄고 손해배상 청구권. 돈인의 돈,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청구, 돈인의 돈은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이나 각자가 지분만큼.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각 공유자는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로 맨 끝에 행사한다. 알겠죠? 손해배상은. 3번은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 필요 없어. 상가가 주택에 필요 없어.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한 관리행위, 임대행위를 할 때는 무조건 지분에 뭘로 한다?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임차인에게 줄고 갱신거절의 통지. 갱신거절의 통지도 뭐냐? 임대차에 관한 거죠. 이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 지분의 과반수. 관리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관리행위 이퀄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4번은요. 과반수 공유 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을 정하는 것. 과반수 공유 지분권자 줄 것이고, 그래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이퀄 걸 뭐란다? 점유. 그것은 관리 방법으로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5번은요. 2분의 1 지분권자. 인생 끝났네. 2분의 1이다? 그러면 맨 끝에 봐. 맨 끝에 토지를, 첫 번째 끝에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줄거 봐.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 이퀄 점유란 말이죠. 점유. 그러면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인데 지금 얼마로 돼 있어? 2분의 1이네. 2분의 1을 뭐라 한다? 소수네, 소수. 그러면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점유하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는 무슨 말이 튀어나와? 보존행위. 보존행위 누가? 각자가. 다시 5번. 토지의 2분의 1 지분권자가 나머지 2분의 1 지분권자와 협의 없이 토지를 배타적으로 독점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배타적 사용의 배제를 청구 줄고 이거 뭐죠? 공유물 반환 청구 이 말이죠. 공유물 반환 청구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분은요 다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만 딱 가지고 있으면 되죠. 자, 47번요. 1번. 일부 공유자가 공유 토지의 전부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죠. 일부 공유자가 인간 지분이 얼마예요? 소수죠. 소수죠. 왜요? 공유자라고만 돼 있지 지분이 얼마라고 안 돼 있죠? 지분은 균등이죠. 그러니까 일부 공유자가 그러면 소수죠. 토지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 줄고 배타로 점유 사용. 그러면 이건 뭐다? 불법 점유죠. 불법 점유는 두 가지가 나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든지 돈이죠. 또 하나는 뭐다? 보존에서 반환을 청구하든지.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지금 뭘 청구해서 맨 그때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나왔는데 부당이득 반환? 그럼 돈이네 돈. 돈을 어떻게 한다?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이렇게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줄고 지분에 상응하는. 무슨 말이겠죠? 다른 말보다 지분의 비율로 이 말이잖아요. 이제 됐죠? 자, 그러면 2번은요.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뭐라고? 소수네.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임대했다.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임대 거기까지 딱 줄고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 임대한 경우 이퀄 임대한 경우 줄었어요. 임대한 경우에다가 하고 임대차 계약은 유효 무효? 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유효이다. 떨지 말고 써. 유효이다. 왜?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라니까. 그런데요 임차인은 다른 공유 지분권자에게 임차인이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나중에 문제이고 그 다음에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지분권자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져. 그것은 나중에 문제이고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다시 보면 과반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가 소수가 부동산을 임의로 타에게 임대했다. 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그러나 타공유자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나 뭐가 성립한다? 불법행위가 성립하죠. 불법행위.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할지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배상은 어떻게 한다?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지분의 비율로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3번은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래의 공유자들이 각 지분의 일부나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지분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 등기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다 줄고 등기상 지분과 실제 지분이 다르면 원래의 지분권자, 원래의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뭐로 간다? 실제 지분으로.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할 때는 공유물 분할은 누가 공유 분할하죠? 공유자들끼리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을 할 때는 등기부상의 지분하고 실제 지분이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때 분할은 항상 어떻게 분할을 해? 실제 지분으로 분할을 해. 공유물 분할은 누가 하니까? 공유자가 분할을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원래의 공유자들 사이에서는 등기부상 지분 틀렸네. 무슨 지분이다? 실제 지분 이렇게. 4번 공유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권자는 이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 전부의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4번을 이해를 해야 돼. 맞아요? 맞아. 근데 왜 맞죠? 봐봐. 공유물에 대한 과반수 지분권자는 줄거 봐. 그런데요, 이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 줄거 봐. 이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 이 다른 공유자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소수는 점유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불법 아니에요. 갑이 과반수니까. 그러면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과반수가 갑인데 을이 점유하고 있다잖아요. 그럼 을은 소수니까 불법점이죠. 그러니까 불법점이니까 무슨 말이 더 나와? 보존이죠. 그러니까 보존이니까 각자가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5번은요. 공유물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줄고 공유물에 한해요. 그러니까 지분 같은 것은 분할을 청구를 못해요.
공유물만 분할을 청구해. 그걸 뭔다? 공유물 분할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시계 보지 마. 자, 48번 봐봐.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아까 말했죠? 분할 청구는 각자가 하죠. 그런데 분할의 협의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원이죠. 거기 지금 봐봐.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 단독 동그라미 분할 청구. 그런데 분할은 전원의 합의. 알겠죠? 분할은 전원의 합의. 이렇게. 1번 맞는 말이죠? 2번.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 줄고 협의상 분할이에요. 우리는요, 재판상 분할을 언제 하는 거죠? 협의가 성립될 때, 안 될 때? 협의가 성립 안 되면 재판하고, 한 번 협의가 되면 절대로 재판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했는데, 조정? 아, 그러면 또 다르네요. 여기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 공유물 분할이죠? 봐. 공유물 뭐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 앞에 분할을 말했으니까 여기서 형성권이죠? 이 형성권인데, 이 형성권이 분할이 만약에 소송으로 해서 소송으로 해서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형성권에 의한 판결이니까 이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라고 하죠. 이 형성 판결의 경우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판결의 항은 판사가 결정을 내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소송 중에 판결로 의하지 않고 상호 양보해서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에 이른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이것을 조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송 중이지만 상호 양보해서 합의를 했다. 이걸 조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조정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지. 왜? 합의를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협의랑 마찬가지죠. 협의는 뭐다?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186조에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등기 없이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그런데 지금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현물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죠? 협의가 성립되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못 하는데 소송 중에서 조정이 성립 줄거 조정이 성립? 그러면 이 조정이라는 건 뭐냐? 상호 양보해서 합의에 이른 것을 조정이라고 그래요. 소송 중에 판사가 결정내는 것이 아니고 소송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서 합의에 이른 걸 얘기해. 그러니까 말만 소송이지 실제로는 두 사람이 합의한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유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하기 전이라도 소유권 취득 틀렸어. 공유 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 자, 그럼 3번. 분할 청구가 있으면 공소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뭐 할 의무가 있다? 응할 의무가 있다. 이게 바로 뭐요? 1번하고 똑같죠? 협의는 전원이 한다. 4번은요, 공유물 분할의 손은 결국 분할 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은 누가 해야 돼? 공유자 전원. 그래서 거기다가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을병 세 사람이다. 갑이 분할을 청구한다. 을병을 모두 다 공동피고로 해야 돼. 알겠죠? 전원이 다른 공유자 전원 이 말이죠. 5번요.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가하지 않죠. 한 명이라도 빠지면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 자, 49번은요. 공유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 분할 협의가 성립 줄 것이고 협의상 분할이죠. 더 이상 분할의 손은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알겠죠? 2번.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한다. 재판상 분할은 무슨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 원칙.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대금 분할이 뭐냐? 경매죠? 경매는 언제 한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경매를 해. 알겠죠? 자, 3번은요. 공유물을 공유자 1인의 단독 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분할 방법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서 뭐가 된다? 허용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공유자 한 사람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유물을 분할하죠. 분할하면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OX, X죠.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의 비율로 미친다 이 말이죠. 공유물 전부 위에
지분의 비율로 미친다. 그래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그러면 안 돼. 5번 경제적 가치가 지분 비율에 상응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것도 뭐가 된다? 허용이 된다. 이거 한번 봐봐요. 우리 이렇게 공유물을 분할하는데 이렇게 분할하잖아요. 이렇게 분할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갑이고 을이고 병인데요. 여기가 지금 뭐죠? 공지인데요. 여기 병은 좋지만 갑하고 을은 맹지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한다? 일단 똑같이 분할하고 난 다음에 병이 갑하고 을한테 돈으로 경제적 가치를 조정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이 땅값이 아무래도 땅 길 옆에 있으니까 제일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똑같이 하려면 이 사람은 땅을 제일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좀 더 많이 주고 좀 더 적게 주고 이 사람은 아주 적게 줘야 되겠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경제적 가치를 조정하는 방법도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합의로 봐봐. 합의는요 1번 합의 재산을 합의자 1인의 명의로 보존 넣기. 여러분요 항상 합의는 이렇게 하면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합의는 안 돼. 합의는 합의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돼. 한 사람 앞으로 등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모두 다 명의상한 거 똑같아. 우리 명의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돼. 알겠죠? 2번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했죠? 사망 동그라미 하고 특약이 없는 한 줄 것이고 특약이 없는 한 그래서 상속 X 상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먼저 합의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해. 그럼 그 사람은 아웃돼. 그러니까 합의물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한테 간다? 잔존하는 사람한테 가죠. 문제는 뭐죠? 그러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것으로 없어져? 그건 아니죠. 죽은 사람의 상속인한테는 본으로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알겠죠? 금전으로 청산을 해.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하죠? 특약이 없는 한 합의물은 줄과 잔존 합의자가 2명 이상이면 잔존 합의자의 합의로 귀속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만약에 그럼 죽은 사람의 그럼 상속인한테는요 2사람이 금전으로 계산을 해줘. 만약에 다른 말이 없으면 상속이 안 돼.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다른 합의가 있으면 상속이 허용되기도 해요. 보통 이러다 보면 합의는 뭐냐면 계모임, 여자들 계모임 있죠? 이런 경우는 보통 상속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다른 그 조합이죠. 조합이 뭐냐 대표적인 게 공동사업이거든요. 공동사업을 4사람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쓰다가 한 사람이 죽더라도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사업을 하기로 하자.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런 약정이 있으면 상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약정이 없죠. 일단 상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죽었어. 4명이서. 그러면 죽으면 이 사람의 지분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몫은 어떻게 한다? 본으로 계산해서 주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합의물에 관한 권리는 누구한테 간다? 세 사람한테 가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부동산에 관한 합의 지분 포기에 따른 합의 지분은 포기하죠. 그럼 봐봐. 우리가 합의는 뭐라고 하죠? 합의는요. 합의자, 갑, 을, 병 이렇게만 등기하거든요. 지분 등기 안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분을 포기했다잖아요. 그럼 이제 합의자가 몇 명이 돼야 돼요? 갑, 을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지 갑을이 되지. 등기하려면 계속 몇 명이 돼? 3명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합의자가 3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합의 지분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은 갑하고 을한테 가는 것이고, 그러면 갑한테 그러니까 합의자가 몇 명이다? 2명이니까 다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겠죠. 알겠죠? 갑하고 을로. 알겠죠? 그래서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에요. 알겠죠? 4번은요. 합의물에 관하여 등기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 봐봐. 합의 동그라미 4번이요. 합의는 써. 거기다가 공유물에 대한 관계와 동일. 공유물에 대한 관계와 동일. 이렇게 써봐. 공유물에 대한 관계와 동일해.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가 공유물에 보면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 처분과 변경은 전원의 모임. 그다가 똑같다 이 말이죠. 왜? 공유도 지분이 있고 합의도 뭐가 있으니까 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봐봐. 4번. 합의물이잖아. 합의물, 공유물. 합의물의 원인 무효에 등기. 원인 무효. 그럼 우리가 아까 말했죠. 무효의 등기라든가 불법 점유란 말이 있으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 보존행위.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 그러니까 합의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합의자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소유인이 조합체에서 물건을 가지는 경우 합의가 되고, 아까 말했죠. 법인 아닌 사단 줄거봐. 법인 아닌 사단은 뭐란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총유라고 얘기해. 뭐가 있다? 교회라든가 종중 같은 것이 있죠. 알죠? 그것을 총유 이렇게 얘기해. 자, 잠깐 쉬도록 그렇게 했어요.